이번 시간에는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졌었나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주변을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따뜻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데요.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스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는 얼음을 넣어두게 되는데요. 얼음을 넣어두게 되면 이 얼음은 녹아서 융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주위의 온도를 낮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둔 음식은 차갑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물의 경우는 더운 여름철에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수증기로 변하게 되죠.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기화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기화가 일어나게 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를 낮춰서 도로를 시원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오렌지의 냉해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될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게 돼요.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얼어서 고체로 변하게 되겠죠? 즉,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응고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따뜻해져서 오렌지의 냉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증기 난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일러에서는 수증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일러에서 생성된 수증기가 간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증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바로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액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해서 이때 수증기가 액화하게 되면 열을 방출하게 될 것이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열을 이용하여 우리는 건물 내부를 난방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